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인기 있는 아파트 N세권이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편의성을 말할 때요. 지하철역을 품은 역세권을 비롯해서 교육시설이 인접한 학세권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엔 다양한 주거 편의성을 따지면서 스타벅스 카페가 가까운 스세권, 또 맥도날드가 가까운 맥세권을 비롯해서 뭐 더하기 세권, 즉 N세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N세권 트렌드와 나에게 맞는 집 찾기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맥세권, 스세권 참 좋아하는데 네,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된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중에 한 곳이 그 화성의 동탄 그 신도시가 가격이 엄청 뛰었다고요. 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값 많이 떨어졌던 지역하면 나왔던 지역이 동탄 신도시인데요. 최근 회복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동탄 신도시가 이제 수원 밑에 있는 신도시인데요. A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4, 우리 34평 아파트인데요. 6월에 12억 5천만 원 실거래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게 껑충 뛰어가지고 15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서울이네요, 그냥 가격이.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억 5천 정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반세권 그리고 역세권의 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반세권이라고 하면 반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원,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수원, 화성, 평택에 있는데 용인에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도 동탄 신도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강남에서 가니까 광역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GTX 개통이 되면 개선이 됩니다. GTX-A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데요. GTX-A를 타면 20분 만에 강남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단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강남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집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역세권과 반세권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군요. 네네. 그러면 마침 또 어제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요. GTX 아까는 A였고 이제 C 노선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랑 현대건설이랑 이렇게 체결을 했다. 그래서 장관이 올해 안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부동산 시장도 좀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굉장한 개발 호재죠. 이런 GTX 같은 역세권이 일단은 부동산 그 시가에는 굉장히 힘을 쓰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들, 안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점이죠. 서울이 불편하니까.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 단점이 장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C 노선 관련해서도 아까 기사가 나오고 벌써부터 반나절만에 들썩이는 것 같은데 잠실하면 또 2호선, 8호선 온갖 많잖아요. 역세권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적인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는 잠실을 꼽고 싶습니다. 잠실에 가면 다 있거든요. 지하철역도 4개가 있고요. 지하철 9호선, 2호선, 8호선 트리플 역세권에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베이글 좋아하는데 최근에 잠실 롯데몰에 유명한 베이글집이 생겼다고 해서 배세권이네요. 배세권인데 보면 다 있습니다. 롯데월드몰도 있고요. 송파구청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지하철역도 4개나 있죠. 노선 또 3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송파구보다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진정한 역세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복잡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약간 배부른 소리 아닐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일단 가치 상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긴 하죠. 사람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집값 상승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죠.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이제 또 당연히 학교 가까운 거, 초품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 학세권도 여전히 중요하죠. 학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학교, 학원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가까우면 좋고요.
학원가는 또 학원가가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보죠. 학교 학원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굉장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죠. 목동입니다. 네. 목동인데 학군은요. 초등학교는 일단 가까우면 좋습니다. 도보 이용이 가능하면 좋고요.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요즘 중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는 어렵고요. 좋은 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가까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학원가. 요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학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좋은 학세권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남 못지않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큰 대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느냐, 길을 안 건너도 되느냐가 또 뭐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것도 맞습니다. 진짜인가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 가까이 있어도 큰 길을 건너지 않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단지 안에 우리가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면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역세권이나 학군, 뭐 학세권 이런 건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건데 네네. 요즘에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좀 새로운 네. N세권 뭐가 있나요? 아, 요즘 별의별 세권들이 네. 다 나오는데요. 아까 베이글 말씀하셨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네,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편세권. 아. 이거는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젊은 애들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고요. 몰세권,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인데 몰세권은요.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좋은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있으면 상권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뭐 스타필드나 롯데몰이 있으면 또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세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도서관. 아파트. 그러니까 학세권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네. 합니다. 애들 교육이 중요하신 분들은 또 도세권에 굉장한 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병세권, 의세권이 있는데 병세권은 병원인데요. 좀 더 큰 병원. 대형 병원을 좀 의미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위치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가 차를 타고 10분 이내로 대형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접할 필요는 없는데 의세권이라고 한다면 동네 병원들. 의원급. 동네 병원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야 애 데리고 수학과도 그렇죠. 가고 해야 되는데 동네 병원이 멀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요새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맞습니다. 9시에 번호표 받아서 막 100명씩 맞습니다.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네. 의세권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숲세권과 뷰세권이 있는데요. 숲세권은 쾌적성. 그러니까 숲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공원이 있으면 요즘 뭐 공세권, 네. 파크라고 하잖아요. 다 붙이네요, 파세권. 그냥. 네.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치 상승. 왜? 요즘 힐링, 좀 마음을 좀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뷰세권 우리 한강 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강이나 산이나 바다나 조망이 나오는 걸 뷰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선호되는 어떤 그 요소들을 네. 요새 용어를 이렇게 세권 네, 재밌게.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요새 또 MG라고 하는 뭐 네. MG 분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또 선호하는 좀 뭐 브랜드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 브랜드가 있는 곳에 난 꼭 가고 싶다. 이런 거 따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있죠. 네네. 저도 요즘 밥 먹으면 이제 커피 한 잔을 기본으로 마시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넘버원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있는 예. 곳을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예. 또 재밌는 말로 이제 스타니까 별이잖아요. 네. 별세권이라고도 하는데 스세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는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는 아니고 네.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권 분석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스타벅스가 들어올 상권이라면 이미 상권이 좋은 아파트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스세권은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요. 네. 아니 스타벅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세권. 네. 왜 학생들은 햄버거 많이 먹고 이제 네. 학원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세권, 파리바게트가 있으면 파세권. 요즘 이런 걸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N세권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역세권이라고 하면 네. 여기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뭐 차 타고 막 15분 걸리고 이러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네. 우리 사회 통념상의 이제 기준이 있기는 예.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N세권, 뭐 역세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내 집에서 이제 거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내 집에서 쇼핑몰이나 학교, 지하철, 병원 거리를
물리적 거리는 500m, 도보 거리는 10분 이내면 우리가 N세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쇼핑몰이나 학교나 지하철역을 갈 수 있으면 우리가 N세권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닌 게요. 그렇죠. 왜 교외 지역들, 좀 멀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보 1km 또는 20분 이내 거리라면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네. KTX, SRT, 지하철이 없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또 KTX, SRT가 있거든요. KTX역이 10분 이내에 있으면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 정도라면 N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N세권에 많이 해당될수록 물론 이제 거주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좀 네. 나에게 맞는 좋은 N세권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고급 커뮤니티에 지하철역도 쿼드, 네. 지하철역이 3개 있으면 쿼드러플 역세권이거든요. 아. 다 갖춘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돈이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강남이 좋은 아파트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올세권 다 가지고 있으면 올세권인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렇죠. 본인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3개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 충족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학생이 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세권, 학교나 학원가가 있고 도세권, 도서관이 있고 애들이 간식 먹을 수 있는 편세권, 편의점이 있는 정도를 우선순위 3개 정도를 꼽은 다음에 네. 아파트를 내가 가진 작은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세권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돈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GTX 건설 같은 교통 호재가 생기면 집값이 많이 오르죠.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권역을 땡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1번 학세권, 2번 스세권, 3번 역세권.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땡세권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